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정규 과정.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자, 전성환 강사입니다. 자, 바리스타라고 하면 그 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좀 바리스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자, 소믈리에와 마찬가지로 바리스타는 유럽에서 커피를 다루는, 즉 음료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여러 가지 음료를 만들어내는 커피와 다른 음료를 섞어서 만들어내는 그 직업에서 유래가 된 게 바로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지금 첫 번째 1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바리스타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게 바로 이 커피의 기원과 역사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강의에서는 바로 커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커피의 발견은 6세기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칼디의 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칼디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양치기 또는 염소를 같이 목축을 하는 그런 가난한 집안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원에 양떼를 몰고 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양들이 붉은색 열매를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데 가서 보았더니 이게 붉은색 열매인 거죠. 그래서 이 열매가 무엇인지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양들이 이 열매를 먹고 너무나 즐거운 표정, 사람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즐거운 표정으로 뛰어놀고 그리고 낮잠도 잘 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혀 병에 걸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디가 그 열매를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직접 먹어보았는데 굉장히 열매가 쓰고 그리고 신맛이 너무 강했죠. 그래서 우연히 거기에 물을 첨가해서 끓여서 마시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나 신선하면서 그리고 약간의 단맛과 신맛이 조화된 이런 음료가 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했다는 거죠. 그래 이런 소문들이 다른 마을까지 퍼지게 돼서 그 옆에 있는 마을들 사람들 모두 다 와서 그 음료를 한 번씩 마셔보고 그렇게 해서 이 음료가 바로 탄생한 게 커피인데요. 이 커피의 작용이 칼디가 바로 처음에 발견했지만은 여러 가지 처음에 발견했을 때 여러 가지 약용이라든지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는 그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음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전설에 관해서는 또 한 가지의 전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견은 6세기 에티오피아에서 먼저 발견이 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멘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지만은 최초의 경작을 시작한 곳은 바로 예멘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세기에 발견된 이 커피는 이슬람 수도성에 의해서 이슬람 문화권에 의해서 예멘으로 전파를 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예멘은 예멘 항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6세기, 7세기에는 굉장한 무역의 교두보가 되는 그런 곳이었죠. 예멘으로 건너간 커피는 의학적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적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이슬람 수도승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지만은 이슬람권에서는 술이라든지 기타 여러 술과 비슷한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음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마시지 못하게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커피가 풀리지가 않고 굉장히 억압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죠. 그러던 중에 800년경에 아라비아 상인의 무역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예멘에서부터 재배가 시작이 된 거죠. 이때부터 대중에게 널리 보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에게 널리 보급이 된 이 예멘의 커피는 100년 후에 9세기경에 커피에 관한 첫 문헌을 갖다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됐는데 바로 아라비아권의 이슬람 의사인 라세스와 아비세나에 의해서 그 첫 문헌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세스는 커피를 방캄이라고 즉 아라비아어로 방캄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용이라든지 그리고 환자의 진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양리 효과를 최초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통증제라든지 아니면은 마취제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커피는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명칭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에티오피아, 즉 커피가 처음 발견된 에티오피아 지방에서는 바로
에티오피아 지명에서 유래되는 카파라고 불렀습니다. 카파. 그리고 두 번째, 이슬람 수도승에 의해서 예멘 쪽으로 전파가 되게 되면서 아랍어로 와인을 뜻합니다. 와인을 뜻하는 카와라고 하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카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터키어로 카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터키도 이슬람권의 나라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곳이 있는데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즉 유럽권으로 드디어 커피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카페,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카페,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돼서 유럽까지 커피 어원 카파와 그다음에 카와, 그다음에 카우, 카페, 커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00년경에 수도승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드디어 일반인에게 대중적으로 공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히 법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대중적일 수가 없었지만은 1300년경에 들어와서는 대중적인 어떤 측면,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찾게 됨에 한해서 그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아라비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권에서 재배되는 모든 커피의 원종은 바로 예멘 항을 통해서 수출되는 커피였었죠. 1400년경에는 예멘에서 자체 생산을 시작을 했었죠. 자체 생산이라고 하는 말은 드디어 커피 밭을 개간을 하고 일구고 전문적으로 재배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커피값이 점차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 전에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커피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원시적인 음용 방법을 그 전까지 마셨다면은, 즉 커피 원두, 커피 체리를 가져와서 집에서 간단하게 물을 붓고 단순히 끓이는 데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커피를 끓이는 데에서 음용 방법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커피콩을 볶은 후에 분쇄, 가루를 내어서 드디어 마시기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그 유명한 터키식 커피의 원료가 되는 거죠. 아래 괄호칸에 보시면 터키 오스만 지역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터키 방식의 원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꼭 터키 방식의 원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커피 역사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핵심 사항입니다. 1500년경에는 이슬람권 제배국인 오스만 제국, 즉 터키가 굉장한 강대국이었죠. 터키 정복 정책의 영향으로 중동 및 아랍 지역에서 커피 대중화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바로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위치는 바로 콘스탄티남플에서 커피가 처음, 카페가 오늘날 카페를 말하는 거죠. 커피하우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되죠.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그래서 1600년경에는 예멘에서 처음으로 네덜란드에 드디어 커피가 전파가 됩니다. 유럽의 첫 커피가 전파된 나라가 바로 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모든 커피가 다시 유럽으로 확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멘의 모카항에서 베니스항, 이탈리아 베니스항으로 커피가 수입이 되죠. 마찬가지로 예멘이란 나라, 즉 예멘에 있는 모카항에서 베니스항,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 커피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럽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마찬가지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6년도 드디어 네덜란드 및 유럽에서 커피의 대중화가 시작이 되었죠. 이 시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식민지, 즉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커피가 전파가 되었고요. 바로 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그러면 오늘날 아라비카 품종이 아닌 로부스타 품종, 즉 만델린 품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1714년도 네덜란드에서는 프랑스 루이 14세에게 왕궁의 커피를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00년대 세계 커피는 대부분 아시아에서 생산된, 즉 아시아에서 생산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현재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듯이 이때에는 유럽 강대국이 각 신대륙의 식민지를 통해서 커피를 개간을 하고 거기에 농장에 커피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생산된 커피를 다시 본토로